작가에 대한 사회를 맡은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보통 관객분들 얼굴을 보면 감정이 좀 전달이 되는데요. 굉장히 다들 좀 벅찬 얼굴이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감독님과 원작자분을 모시고 직접 대화를 나눠볼 거고요.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부산자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좋은 질문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영화가 꿈을 꾸는 자의 위대함을 정말 진하게 꺼내 보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잊고 살았던 부산자 김정호를 다시 되살려낸 강우석 감독님과 원작자 박건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범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감독입니다. 영화와 문학계에 쟁쟁하신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오늘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니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관객분들께 영화와 소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먼저 감독님부터. 옆에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인의 소개로 원작을 읽고 처음엔 원작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문학적으로 깊은 얘기고 방대한 얘기라서 이걸 2시간에 어떻게 이걸 담을 수가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한 2주, 3주를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할까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원작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여기 영상으로 꺼내야겠다. 김정호 선생을 글로 박 선생님이 꺼냈듯이 이건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원작이 나온 지 7년 만에 영화인 중에 처음 전화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인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아무도 엄두를 못 냈구나. 사실 전 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고 허락하시면서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라고 여쭈었더니 글로 할 수 없는 조선의 대한민국의 국토를 영상이니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얼마나 볼 데가 많고 볼거리가 많은지 지도 영화니까 충분히 그걸 그림으로 옮길 수 있지 않냐. 풍광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백두산이나 독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결심을 했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그래서 원작자 박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우리 강우석 감독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강감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미도로 1000만 관객의 시대를 처음 연 분이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흥행작을 대성공시켜온 감독이십니다. 사실 부산자라는 주제와 소재는 성공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는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우리 영화 현실 또 우리 관객의 취향을 생각하면 강감독 같은 분이 훨씬 더 매력 있고 흥행을 보증받을 수 있는 수많은 소재와 또 감독의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20번째 작품으로
소재면에서 흥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고산자를 선택했다는 점, 우선 감독님께 큰 감사드리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늘 흥행을 성공시키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약간의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연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원작자님 저는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고요. 감독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는 했지요. 아름다운 국토를 담아달라. 영화를 보면서 초반 10분 안에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제 소설 쓰긴 썼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강토가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하는 것을 감독님 때문에 새삼 절실하게 느꼈고요. 제 소망의 대부분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은 영화가 많이 됐어요. 최근에는 인교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부산자인데, 내가 활자로 만들었던 나의 세계가, 내 세계가 이렇게 다시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걸 이렇게 여러 번 보시는 경험은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가 젊었을 때 내가 스타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영화된 것도 한 12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중파에서 드라마로 한 것도 13편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편 이상이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화 해서 경험이 많죠. 저는 뭐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영화 작품이 제 작품이라고는 물론 생각 안 하지만 제 작품이 영화가 될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설레면서 낯선 어떤 신비함으로 가득 찬 예지로 여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감독님이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매우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지요. 시사회 때 처음 영화를 볼 때를 굉장히 간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교가 최근 제 작품이었는데 은교 때문에 제가 국민 대표 위험한 노인의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가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기 쉽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께 원작을 넘길 때 그런 부탁도 했어요. 이 고산자로 국민 대표 위험한 노인의 이미지를 좀 씻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위험한 노인의 이미지를 좀 씻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감독님께서 그만큼 정말 전국 팔도 백두산 천지까지 가시면서 노력하셔서 찍은 영화인데,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초반에 그 아라도부터해서 곳곳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미가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 영화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독님께서는 어떠셨나요? 김종호 선생의 삶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실측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모습들을 지도에 담아냈던, 아니면 국가가 소유한 수많은 지도들을 과학적으로 조립해서 지도를 완성했던 그 정밀도 때문에 백두산 같은 경우에 지도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답사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지도를 펼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나 호미곶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 그래서 이왕 영화의 시작은 답사하는 형식으로 가는, 왜냐하면 자꾸 식민사관 논리가 그때 굉장히 걸렸거든요. 원판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김종호 선생의 과거사 이런 부분은 전부 식민사관이었다는 것이 공론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답사 형식을 취한 건데, 좀 힘은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곳 상징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영상에 담아보자. 그것도 중간중간 계속 돌아다니면 무슨 관광영화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초반에 여정을 다 풀른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시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영상을 쫓아봤습니다. 그리고 독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박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그 원작의 독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대동여지도 초벌 인쇄본에 독도가 없고 그 이후에 그린 독도가 있는 우산도가 정확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그 독도본을 발견했는데 그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못다고 이런 꿈은 사실은 원작에 있는 간도 부분을 어떻게든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중국과 워낙 예민한 얘기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영토와 지금은 좀 상관이 없어져 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독도로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독도는 좀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또 우리 땅이다, 우리 것이다 해서 꼭 조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독도는 이제 영화에서는 김정호가 난 꼭 기필코 독도를 보고 지도를 완성해야겠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원작적인 제 생각으로 김정호는 끝까지 꼭 독도를 그리려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독도를 대동여지도에 넣으려면 독도가 약 90km 정도에서 소박하게만 한 200리쯤 되는데 옛날 1, 2는 지금보다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50리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 판목 하나를 빈 채로 울릉도 옆에 판목 하나를 넣고 그 너머의 새로운 판목에다 독도를 새겨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섬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 안 나와 있는 독도보다 큰 섬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돌섬 하나를 판목이 아까워서 양면으로 새기던 김정호가 판목 하나를 버리면서까지 독도를 꼭 새겨야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자기가 왜 독도를 넣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김정호 자신의 육성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원작에서 넣었냐면 요즘 독주 문제가 나오면 일본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가장 자랑하는 대동여지도에도 독도가 안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일본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작에서 그걸 김정호가 나는 왜 독도를 그릴 필요가 없었는지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김정호가 이제 나는 죽기 전에 꼭 독도를 보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원작과 영화에서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독도의 영화 속 사파는 원작에서는 저 북간도 그러니까 압록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로 돼 있는데 감독님이 그것을 절묘하게 독도로 갖다 놓으셔가지고 약간 더 우리들 애국심을 건들고 지나가고 있지요. 아무래도 관객분들에게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영화적으로 좋은 잔치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원작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 영화만 보고 아직 원작을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과 홍보 문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는 김정호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굉장히 꿈을 쫓는 인물, 꿈을 꾸기 위해서 사는 인물로 그렸던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원작에서도 느꼈고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두 분 우리 우산자를 만들어내신 창작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관객들, 젊은 관객들에게도 가장 크게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강 감독님이 나보다 한 수 위야라고 느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 전반부에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 한국 영화에 다 한국에서 대부분 찍지요. 그렇지만 새삼스럽게 이 국토가 우리들 가슴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파고든 영화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감동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눈시울을 여러 번 들켰습니다. 마지막 뒤로 가면 글쎄 순실이가 죽고 할 때 관객들 일부가 우는 걸 본 적은 있지만 내 자신은 마지막에 전국 각지에서 주워온 돌멩이
울릉도도 씌여 있고 뭐 어디도 씌여 있고 지명이 씌여 있는 돌멩이들을 포졸들이 와그를 무너뜨리면서 고산자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사실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이 영화도 원작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결국 정치, 제도, 사회적 풍속 이런 것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구 불변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품어야 할 것은 국토입니다. 강토라고 하는 것. 우리 조국의 땅. 그것이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그 조국이라는 것과 그 땅에서 오늘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정치제도나 어떤 풍속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영화의 라스트는 지도를, 김정은의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건 아마 감독님 머릿속에서 김정은의 지도가 유대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우주선에서 지도를 다 제작하는데 뭐 김정은 지도가 유대하겠어요. 오히려 투성이죠, 생각하면. 근데 마지막 그 지도를 보여주는 건 결국 강토의 문제, 우리 국토에 대한 감독님의 사랑과 그 신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점은 원작자인 저하고 너무나 생각이 일치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거기에 온통 명줄을 걸고 살면서 우리 국토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사력 있게 우리들 마음에 품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들 자신이 그 국토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돌멩이들 와그를 무너질 때 조선의 사대부나 권력자들이 국토를 훼손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젊은 관객들이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약간 꼰대 냄새가 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신세지고 살고 있는 이 국토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땅인가 하는 것만 가슴에 품어도 감독님이 영화를 만든 거나 박근혜 씨 소설을 쓴 것의 보람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작을 읽고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게 저기 이제 책에도 카피가 나오지만 국가 권력이 소유한 권력으로 소유한 지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알 권리를 주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자였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신분이 뭐 크게 높은 양반이나 뭐 왕족이나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면서 중인 이하의 계급의 사람이면서 자기와 자기보다 못한 일반 평민들 혹은 천민들까지도 나라를 몰라서 땅을 몰라서 희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위정자들에 맞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작에서 이게 불을 지르고 먼 산에서 바라보는. 그러고 떠나갈 때 전 저 책 보고 사실 좀 되게 좀 많이 울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영화를 못 찍으면 말이 되나. 어쨌든 뭐 재미를 좀 너무 이게 뭐 무겁지 않게 하려고 코미디도 중간중간 하긴 했지만 그 핵심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영화로서 충분히 만들 이유가 있고, 김정은 선생은 영상으로 꺼내야 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재미를 또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어떻게 잘 표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어쨌든 그 부분은 되게 저한테 되게 울림이 컸습니다. 두 분이 사이좋게 서로를 울리셨는데요. 영화와 소설로 그 고산자라는 이름이 그 원작에서 보면 산을 좋아하고 산을 담고 싶고 옛산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고산자라는 이름을 김종호가 가지게 됐는데 작가님께서도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담긴 백두산 천지의 모습. 천지는 강 감독님이 그 천지에 가서 찍어오고 나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영화를 보라고 지금까지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에 훅가시가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정말 날씨가 좋고 너무나 아름답게 찍어가지고 오히려 그 CG 같아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리얼이거든요. 리얼로 듣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이게 감독님 복이 많으신 분이지 백두산 올라가면 이게
천지를 제대로 보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두 번 가셔가지고 그렇게 맑은 날을 찍어보시니까 조금 천지가 보일 듯 말 듯 하면 더 근사하겠는데 너무 투명하게 보이니까 나는 마치 CG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CG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고산자는 제가 원작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산자는 뜻이 높을 꽃자 고산자일 수 있고 그 뜻이 사람들과 통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고산자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고산자는 정말 외로운 장인이었죠. 그러니까 외로울 꽃자 고산자.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그는 옛 꿈에 기대해서 고요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 꽃자를 고산자. 그래서 쓰리고. 내가 이제 작가의 말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찍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담은 걸 보면 고산자가 아마 지켜주지 않았나, 이 영화를 지켜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서는 또 고산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원판을 직접 보시고 기절할 뻔하셨다고 볼 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쉽지 않은 경험인데 저희는 뭐 교과서에서나 보고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직접 본 원판은 어땠나요? 영화를 이제 후반부를 찍으면서 대동여지도의 목판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도움으로 배우들이 가서 이제 이 목판화 작업하는 이게 칼로 새기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배워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대동여지도가 또 있어요. 목판부 전체가 다. 또 그걸로 인쇄본도 봤었고 등등. 대동여지도가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영화를 찍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원판이 남아 있다는데 12판이 남아 있다는데 중앙박물관에 11, 숭실교회 박물관에 하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느낌일까? 라고 제가 문화재청에다가 촬영을 좀 하게 해달라. 좀 꺼내달라.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다가 고산자 얘기니까 꺼내주겠다. 딱 시간도 제가 제한해서 딱 몇 시간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 하나씩 담긴 거를 꺼냈는데 뭐 겹겹이 싼 정도가 아니고 뭐 솜에다가 한지가 계속 벗겼는데 나중에 한 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수술용 장갑에 또 목장갑 끼고 뭐 장갑도 3개나 끼고 그걸 꺼내서 내려놓는데 보는 순간 저하고 미술 감독하고 촬영 감독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한 미술 감독은 이거 웬만한 미술 감독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한 건가요?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고산자에 대한 평가가 과학자고 시각자고 등등 다 있지만 예술가로서도 완벽했던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지도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걸 또 그리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걸 벗겨서 나무에 붙여서 그거를 판화로 목판을 새기고 이 작업을 그 많은 거를 일생을 거쳐서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보는 순간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마지막 한경도 값싼 부분은 이거 나무가 아니고 쇠다 쇠, 철이다 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명도 안 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거는 좀 박물관에서 다 꺼내서 영화 개봉하고 나면 좀 고산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쪽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원작을 읽었을 때 그 설레임이 그대로 작품으로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마 촬영 중에 가장 손쉽게 찍어 들어간 건데 사실은 뭐 그게 크게 돌아다니지 않고 중앙박물관 뭐 멀지도 않고 그런데 아마 그날은 찍고 나와서도 다들 멍해가지고 한동안 서로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고산자 김정우는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30여 년 전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이미 그리고요. 그리고 한 15년쯤 후에 동여도라는 전국도를 그립니다. 동여도라는 지도는 대동여지보다 지명만 해도 5,000곳 이상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밀한 전국도지요.
그런데도 동요들을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오로지 대동여지들을 그리기 위해서 갖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지도의 대부분은 특히 전국도는 목판본이 없어요. 전부 다 필사본이죠. 두 장이 있으려면 그걸 그대로 보고 베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호의 꿈은 전국들을 어떻게 하든지 대량 인쇄가 가능한 목판본 지도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쓰는 지도표 같은 것도 김정호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무에 새겨야 되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동여지도를 그대로 새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정밀한 예술적 감각으로 새겨냈는데, 김정호가 오로지 목판본 지도를 만들기 위한 꿈은 하나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국토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정호의 꿈은 이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저기서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친정에 다녀오는 사람, 뭐 고향집에 다녀오는 보통 사람들, 특히 천민들이 모두 국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민주화의 세상을 꿈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완전한 민주화, 경제 번영화를 꿈꾼 예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호가 위대한 것이지, 단지 김정호가 대동여지들을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건 아니에요. 지도의 효용적 가치는 몇십 년 안에 그보다 더 정밀한 지도가 나오니까 소용없는 거지요. 근데 김정호가 진실로 위대했던 것은 그런 국토에 대한 정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빼앗아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금기에 도전했다는 거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금기에 대해서 자기 현실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박범신이 쓴 갈망의 3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촐라체, 하나는 은교, 하나는 고산자인데, 그것은 이를테면 촐라체는 산업소설이니까 육체의 금기를 넘어서고 싶은 꿈, 은교는 생로병사, 그러니까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고 싶은 죽음의 금기 체계를 넘어서고 싶은 꿈, 고산자는 사회 정치적인 절대적 억압을 넘어서고 싶은 꿈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고산자가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에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을 좀 길게 설명을 했네요. 그만할게요 이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고산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켜켜이 쌓여가는 느낌인데요. 아마 관객분들은 또 여전히 궁금하신 점,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자를 선정을 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께 첫 번째 질문 기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감독님, 작가님 굉장히 영화 잘 봤고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엔딩 부분인데, 그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대구랑의 영천, 무안, 장원, 갑산이 나와요. 그 다섯 군데를, 그 지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부분들 중에 그 다섯 부분을 찍어서 엔딩 장면으로 넣으신 게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거의 중앙박물관을 2번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가서,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저는 사실은 목판을 하나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나만 보여주고 이거를 박물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 원판 전시하자, 아이들한테도 이건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적으로 좋다라고 하나만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혹시나 해서 그 11장 중에 4장을, 그러니까 이 제목 말고 대동여지단 글씨 말고 4장을 추가로 찍어왔는데 전부 경상도만 찍어온 거예요. 경상도하고 북한하고. 이거 내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전라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상징적으로 남한과 이제 북한은 함경도가 있었고, 어쨌든
이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주고, 특히 그 대동여지도라는 목판 글씨 있잖아요, 표지. 그거는 정말 이게 나무인지 뭔지, 이게 무슨 진짜 인쇄본 보는 같은 느낌이 지금 들 정도로 손으로 한 거 맞나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꼭 영화 드라마와 상관없이 이런 거를 하고, 원작도 영화도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는데 결국은 이걸 남겨놓고 가셨다라고 해서 이걸 원판을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못 보여줬지만 그 부분적으로 그런 장치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 질문자는 작가님께서 한 분 뽑아주시죠. 왜 남자만 손 드는 거예요? 아, 여기 여자들도 손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나 또 노인이라 눈도 안 보고 그래요. 아, 그러네. 네. 말씀하세요. 아, 여자분이네. 남자분인 줄 알았어. 어떻게. 저는 학교 교장각에서 대동여지도 인쇄본 그 크기, 실물 크기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진짜 소름 돋았는데, 영화에서 김인권 배우님께서 이렇게 펼쳤을 때 다시 똑같이 또 막 소름 돋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근데 독도나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고 싶어서 가도 기상이 허락하지가 않으면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담을 수가 없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막 다녀오시면서 찍으셨는지 영화 촬영 중에 어려운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가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역사 속에 훌륭한 화가들이 많잖아요. 뭐 장승업도 있고 김홍도도 있고. 근데 어떻게 딱 이 김정호를 선택하셨는지는 앞에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딱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는 고산자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했는데, 왜 고산자는 뭐 백두산을 그리러 백두산을 10번, 20번 갔을 거다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10번, 20번 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은 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감독님이 간 걸 했으니까 간 걸로 나도 생각하죠. 또 권력 쪽에서 너무 상세한 지도를 그렸다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서 옥사했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만약 김정호가 옥사했으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신헌이나 이런 양반 계급들도 화를 당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만 옥사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도쟁이들이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속설에 따라서 지도를 정밀하게 그렸다기보다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인문학적 통찰력의 그 에너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이 소설을 쓰기 전에는 당연히 이런 속설에 매료돼가지고 김정호에 대해서 써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길에서 길로 떠돌았을 것이다. 길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 소설에 길이 많이 나와요. 순리하는 걸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길에서 길로 떠도는 요랑자의 이야기는 항상 저를 흥분시켜요.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지요. 최근에 쓴 유리라는 소설도 요랑자의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 요랑자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속설이. 권력과 맞짱 뜨는 요랑자. 내가 가슴을 뛰게 하죠. 이거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코드는 작가인 저를 항상 들뜨게 만드는 코드예요. 근데 김장훈은 딱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를 꼭 써야겠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뭐 일부는 또 내가 오해했더라고.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 김정호를 선택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은 정확하게 찍힐지 안 찍힐지, 찍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영화 촬영, 그러니까 크랑크인 하기 전에 헌팅을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그 관광 코스, 아마 여기 백두산 다녀오신 분도 아실 텐데, 거기 가면 이 관광 코스는 이 봉우리들이 계속 가로막고 있어서
천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굉장히 억지로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좀 어색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물을 같이 못 걸고. 그리고 또 거기는 하루에 2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왜 이리 와요?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촬영이 허가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데로 올라갔어요. 다른 데로 올라갔는데 기상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여기서 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기상이 몇 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서트 몇 개 찍고 그때는 차승원 배우가 안 갔습니다. 저희 이제 스텝만 갔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백두산 가자. 사실은 그 CG로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사진 대충 찍어서 인물 씹어서 그냥 거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그런데 고산자 이야기를 하면서 CG를 한다 거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맞아 죽을 짓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래서 차승원 배우 데리고 다시 가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전날까지 거의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거의 포기 상태로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약간 흐리길래 올라가 보자. 올라가는 순간 천지 도착하는 순간 쨍하고 그러니까 이 천지 물에 구름이 비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조선족인데 무슨 신령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냐면 100번 올라가면 2번 본다. 그래서 백두산이에요. 그런 말 할 정도로 그런 날씨를 못 만나는데 저는 2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차승원이라는 배우도 너무 이게 천지를 보고 감격을 하고 저도 그렇고 촬영 감독 전부 다들 다 막 약간 울렁울렁거리면서 찍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찍었을 때는 우리 차 배우가 너무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액션 하자마자 벌써 눈물 막 줄줄 흘려가지고 이 영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 번 달래가면서 천천히 찍자. 그 감정 좀 찍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독도 촬영할 때 제가 다른 장면에서 다른 공간 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촬영 감독, 촬영팀만 일단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배우를 배에 실어놓고 그 찍기가 거의 그냥 따로 잘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도를 찍으러 갔는데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여러 날 고생해가지고 그것도 왜 외국 같은 데 나오는 뭐 드론샷 있잖아요. 헬기샷 이런 걸로 하면 소스가 있어요. 그거 쓰면 되는데 김정은은 배 타고 가서 보는데 샷은 공중에 가 있고 이상하잖아요. 김정은 시야이기 때문에 배로 가서 찍었는데 풍랑이 거세가지고 되게 아슬아슬하게 배에서 카메라 물로 내려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성공하고 돌아오다가 기상이 나빠져서 울릉도에서 8일 동안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한 카트 한 카트 찍으면서 정말 이 영화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걸로 인내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풍광에 그런 노고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감동이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마지막 질문자는 감독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파란 남방. 감독이 백두산 불법으로 찍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찍은 게 아니에요. 야매를 찍은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영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원작이 좋았기 때문에 더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9살, 7살, 3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되게 좋은 영상, 또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백두산에 갔다 왔는데 잠깐 사이에 일기가 한 2-3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또 영화를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인 받은 그 책을 꼭 받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열심히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이제 좀 감독님이랑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영상이나 너무 다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음 영상 중 빠지신 부분이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감독님께서 잘 책의 원작에 맞춰서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이게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앞으로도 많은 또 우리 저희 젊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또 후배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감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작게 박수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예. 러브스토리가 싹 빠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산자라는 소설 속의 러브스토리는 단지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고산자의 갈망을 잘 보여주는, 아까 말했죠. 금기를 넘어서고 싶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기를 넘어서고 싶은 고산자의 갈망을 연애의 그 스토리에 담은 대목들이 있어요. 수실이 엄마하고의 관계죠. 수실이 엄마가 스님으로 나와요. 스님으로 나오고 또 홍경래 난 때 순실이 저 고산자가 사랑했던 여인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시체 더미 속에서 고산자가 살아나는 어린 시절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산자가 사랑했던 여인은 같은 여인이 젖을 먹은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지요. 또 그분은 더 어른이 돼서는 여자 스님이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금기를 넘어서는 간절한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하지만 고산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강우숙 감독이 굉장히 남성적인 감독이신 것 같아요. 이걸 몽땅 빼버려가지고 사실 좀 섭섭하긴 하죠. 그러나 영화를 볼 때는 뺀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영화에서 순실이나 또 여주댁이나 바우나 이른바 보통 사람들의 디테일한 페이스호스가 조금 있었으면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나 유일한 불만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강토를 지키고 싶다면 강토는 잘 나왔는데 그 강토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삶의 야망은 어디 있을까? 지금 내비게이션 얘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 그 기층 민중들의 눈물겨운 페이스로 좀 갔더라면 어떨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많은 관객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다 많은 층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전체 관람가로 간다. 고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작이 저한테 이 영화를 꼭 찍어라라고 명령했던 그 핍박받는 정말 일반인 같은 그러나 천재인 이 고산자를 짓밟고 누르고 못 살게 만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동등한 사람들 그런 애민 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박수님 말씀대로 그런 드라마틱한 걸 하면 영화적으로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내에 그거를 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드라마로 한 40분 정도 하면 정말 근사하게 할 수 있겠으나 이거를 2시간 10분에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아쉽지만 힘들지만 좀 포기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질문이 뭐였죠? 촬영하셨는데 혹시 빠진 순방이나 이런 그거는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한 컷 한 컷 찍어 다니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뭐 찍어서 뺄 만한 정신도 없었고 찍은 거는 약간 장난스러운 부분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그 여정에서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다 붙어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말인데 은교도 보니까 영화는 보는 사람이 많아요. 책을 안 봐. 그래가지고
짜증나요. 책과 영화는 장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강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강 감독님이 영화지 내가 텍스트를 제공했지만 그 소설하고 영화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봐도 전혀 감동이 떨어지거나 그 장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본적인 스토리만 같다고 해서 뭐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 좀 보십시오. 여러분, 고산자라는 책을 통해서 강우석 감독이 다루지 않은 고산자의 러브 스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 광고 멘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알 같은 홍보로 영화와 또 다른 원작의 재미를 느끼도록 작가님께서 안내해 주셨고요. 제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두 분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창작의 지도를 가지고 계신 창작자분들이세요. 강우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연출뿐만이 아니라 기획이나 제작하신 작품이 80여 편에 이르고요. 박거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작품들을 써오셨어요. 이분들이 가진 이 긴 창작의 지도 안에서 고산자라는 작품은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영화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에 그 흥행에 너무 집착을 하고 관객이 들어야 되는 강박관념, 물론 관객이 들으면 좋죠. 관객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게 이제 본연의 의무이긴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작업도 되게 신성한 일이구나. 인물을 꺼내고 그 인물을 조명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 업적을 기린다는 게 굉장히 숭고한 일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에 만들었던 19편의 영화가 나한테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시작을 좀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강 감독님이 카나다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그 당신이 카나다에 와가지고 지금 체류 중인데 고산자를 2번 읽었느라고 영화를 꼭 하고 싶은데 저희 카나다에서 한 달 이상 있다가 와야 된대요. 그 사이에 혹시 다른 영화사에 원작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영화사에 프로포즈 하는 데도 없다고 천천히 여행하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평창도에서 만났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가지를 강 감독님한테 구체적으로 주문했던 생각이 나나요. 하나는 우리 국토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꼭 화면에 담아달라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고산자라는 사람을 세종대왕이나 이충우공의 반열에 올려달라. 삶과 그의 정신을 보면 세종대왕이나 이충국 못지않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산자의 위대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이름을 알 뿐이에요. 그 사람 왜 대동여지도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뿐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대동여지도라는 지금 나오는 지도에 비해서 너무나 오류투성이의 옛 지도에 불과해요. 그걸로 우리는 고산자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눈이 짓물러 뜬 세종대왕의 위대성은 알지만 백성들에게 우리 국토를 자랑스럽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쳤던 고산자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고산자를 배운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꼭 부탁했어요. 이게 소설을 써보니까 힘도 빠지고 별로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 당신이 영화 감독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영화에 열광하니까 영화 잘 만들어서 고산자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오. 나의 소망은 그것뿐이 없어. 3번째 소망은 위험한 노인의 이미지 좀 벗겨달라. 3가지 질문했어요. 근데 뭐 2가지 질문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했던 고산자가 정말 위대했던 예인이었고 애국자였고 또 과학자였고 실학자였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온 국민이 가슴속에 옮겨지려면 내가 영화를 잘 활용하려면 영화가 성공해야 돼요.
내 소설하고 비슷하게 실패해버리면 또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사심 없이 나는 원장님이 받아서 영화 성공한다고 나한테 오는 것도 없어요. 오는 것도 없는데 이 영화가 최소한 1000만 이상이 들어서 이제 고산자 선생이 가지고 있던 외로웠던 한을 지금을 살고 있는 이 강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슴 속에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대목은 뭐 모든 관객은 다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걸 좀 잘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서 고산자 선생의 한을 풀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가님은 거의 오늘의 홍보 요정에 등장하실 것 같아요. 고산자 홍보 요정. 필사적으로 홍보할 생각이에요. 뭐 강감독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산자 선생을 위해서. 네. 두 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은 관객들의 사랑을 먹고 다음 영화로 갑니다. 고산자가 또 다른 내 영화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노인이지요. 나는 작가의 길에서 나는 71살에 대한 금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쓰는 아름다운 청년 작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자께서 계속 끝까지 관객들, 독자들을 위해서 남아달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나는 늙어도 내 영화는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작가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걸 보면 두 분은 계속 끝까지 저희를 즐겁게 또 어떤 때는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찾아오실 것 같고요. 두 분께 응원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박수를 보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